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 유준기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7일 개정된 계열 신용평가 방법론을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 및 목적입니다. 근본 개정은 2021년 이후에 누적된 평가 사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계열의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향 방식과 하향 방식입니다. 본 방법론에서는 상향 방식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판단 기준과 적용 순서를 명확화했습니다. 하향 방식은 신용평가 일반론 중 신용등급 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분으로 이관했습니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 의지 산정 방식의 연역적 방식 명시,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 반영을 위한 신용도 격차 요건 완화, 그리고 과거 지원 미실행으로 훼손된 계열 지원 가능성의 재반영 기준 명시, 마지막으로 계열 구조 변화 시 모니터링 기간 설정과 기타 요소 반영 허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 분석은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향 방식에서는 귀납적 또는 연역적 과정을 통해 산출된 자체 신용도에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 반영 여부를 노칭업 요소로 판단해서 신용 등급을 결정합니다. 반면 하향 방식에서는 지원 주체 등의 신용도에서 노칭 다운해서 신용 등급을 결정합니다. 상향 방식의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 반영 프로세스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계열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다음으로 계열 통합 신용도를 산정합니다. 이어서 지원 의지와 지원 능력을 통해 계열 지원 가능성을 분석한 후 마지막 4단계에서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신용 등급을 결정합니다. 지원 주체가 계열이 아닌 개별 기업인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1단계인 계열 분석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주채무 계열과 같은 법 제도를 참고합니다. 여기에 실질 지배력, 지배구조, 분리 수준, 계열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합니다. 삼성 하나그룹의 금융부문이나 SK 디스커버리 계열처럼 소계열을 별도의 계열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계열 전체의 통합적인 상환 능력 수준을 의미하는 계열 통합 신용도를 산정합니다. 계열 통합 신용도를 산정할 때는 주력 계열사를 선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향후 전략적 방향성, 지배구조 및 브랜드 가치상의 중요도, 계열사의 규모와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본 개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계열의 지배구조나 사업구조가 재편될 때 또는 계열 분리가 진행되는 경우와 같이 계열 신용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해서 관련 상황을 관찰한 후에 계열 통합 신용도 산정 여부나 또 산정 방법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열 통합 신용도를 산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 빌딩 블록 어프로치입니다. 계열사들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이한 사업 위험을 보유한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주력 계열사의 비중이 높지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유의미한 계열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력 계열사의 자체 신용도를 결합 가중치로 결합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합 가중치는 주력 계열사의 주요 재무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음은 엔터프라이즈 어프로치입니다. 특정 계열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계열사들이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직 계열화된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계열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계열 통합 신용도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계열 전체를 경제적 단일체로 보고 개별 기업의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계열 통합 신용도를 상하게 됩니다. 지원 의지와 지원 능력을 통해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지원 의지는 원칙적으로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지만 정성적 판단이 적합한 경우에는 연역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열 지원 의지의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운 경우나 지원 의지 그레이드 산정을 위한 세부 점수 부여의 실익이 낮은 경우에 연역적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원 의지 그레이드는 1부터 5까지 5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지원 의지 그레이드에 따라서 상향 노칭의 범위가 차별화됩니다. 가장 지원 의지가 높은 S1의 경우에는 무제한적인 노칭이 가능하고 가장 낮은 S5의 경우에는 노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원 의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의지 정도에 따라서 1부터 5까지 그레이드를 산정하게 되고 최대 노칭 범위도 달라집니다. 지원 의지를 평가하는 요소는 크게 중요도, 통합도, 그리고 지원의 실행 가능성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부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원 능력은 개별 기업,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회사의 자체 신용도와 지원 주체, 계열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모회사나 계열 내의 중요한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개별 기업과 지원 주체의 신용도 간의 격차를 지원 능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능력과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 가능한 노칭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로 S2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 격차가 2노치 이상일 경우에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개별 기업의 기업 신용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 기업의 기업 신용 등급은 평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상향 노칭 수준은 신용도 격차나 부도 위험 수준, 기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운용상에서는 한 노치만 상향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두 노치 이상의 상향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운영하게 됩니다. 근본 개정에서는 지원 주체의 신용도와 평가 대상 기업의 자체 신용도 간 격차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지원 주체와 평가 대상 기업의 현저한 규모 차이 또는 반복적인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계열의 지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하는 케이스들을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이제 계열 지원 의지나 지원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또 법제도상 지원 가능성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재반영이 가능하도록 근본 개정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열 신용평가 방법론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